티베트 남부에는 카일랏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는 약 6,700m입니다. 그다지 높지 않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와 달리 한 가지 특이한 점 때문에 카일랏시를 등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26년 한 유명한 영국 등반가가 이 산의 정상에 오르기로 결심하고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등산협회는 그에게 산에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시도했어요. 북쪽을 탐험하는 동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등반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이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카일랏이 정상 등반의 다음 시도는 또 다른 등반가인 윌슨 대령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그는 동료와 함께 정상에 오르는 가장 적합한 통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혹독한 겨울이 그 계획을 망쳤습니다. 대령은 다시 내려오려고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상에 오르고자 했던 또 한 명은 호주의 작가이자 등반가였습니다. 그는 티베트 산맥의 영토를 탐험하다가 카일랏시를 발견했어요. 당시 그는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현지 승려 한 명을 만나 카일랏시 등반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승려는 죄가 없는 순수한 사람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새처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음벽을 오를 필요조차 없다고 했어요. 작가는 승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떤 이유로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80년대에 등산협회는 다시 카일랏시 문제를 고려했어요. 그들은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단독 등반한 이탈리아 연구원 라인홀트 메스너에게 정상을 정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일랏시 등반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원정을 거절했어요. 그는 이 산을 정복하면 사람들의 영혼 속 무언가를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등반가는 이 산이 티베트인들에게 신성한 장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 산기슭을 찾아왔습니다. 라인홀트 메스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기슭으로 가서 그 에너지를 느끼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는 있습니다. 레인보우 마운틴의 사진과 풍경이 그려진 캔버스를 그 옆에 놓을게요. 그림과 현실을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산들은 그림처럼 보여요. 자연의 진정한 예술이에요. 중국의 지질공원 중 하나에 위치한 레인보우 마운틴은 거의 모든 무지개색으로 반짝입니다. 바위는 마치 유리로 덮여있고 햇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암과 광물 덕분에 이런 색을 띠게 됐어요. 이 물질들은 2500만 년 동안 압착되어 레인보우 마운틴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광활한 지역에 1000개가 넘는 특이한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요, 이건 초콜릿 사진이 아니에요. 이곳은 초콜릿 언덕입니다. 작아요. 가장 높은 곳이 약 120m 정도예요. 몇 분 동안 빠르게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이 언덕의 특징은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봉우리에 수백만 톤의 초콜릿칩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녹으면 놀라운 코코아 냄새가 영토 전체에 퍼집니다. 농담이에요. 물론 초콜릿칩이 아니에요. 모든 언덕은 푸른 잔디로 덮여 있어요. 건기에는 말라서 초콜릿 갈색으로 변해요. 이 풍경은 멋진 과자 포장지가 될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이미 상자에 이 사진을 인쇄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이 20m, 폭 100m 정도의 작은 산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산도 아니고 작은 언덕이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풀도 나무도 없고 어두운 모래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산의 특징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년 약 20m 거리를 통과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위치를 기억하고 12개월 후에 다시 방문해보세요. 산은 위치를 바꿀 뿐만 아니라 모양도 바꿉니다. 움직이는 산은 탄자니아의 사바나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모래 언덕은 300만 년 동안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사실 모래가 아니라 자성을 띤 화산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옛날 옛적에 이곳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가라앉은 화산재가 이 언덕을 형성했죠. 이 화산재 한 움큼을 공중에 뿌리면 모래 언덕의 전체 질량에 끌릴 거예요. 강한 바람은 모래를 움직이게 하지만 자력은 모래를 서로 뭉치게 해요. 어느 날 산이 두 부분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신비롭고 기이한 산 중 하나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바로 마운틴 브라운입니다. 외부에서는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텐트를 가져가서 여기서 며칠 밤을 보내보세요. 아마도 남은 평생 동안 그 밤을 기억할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 산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신비한 불빛을 목격합니다. 이 이상한 불덩어리들은 정상을 향해 고속으로 날아가 저녁 하늘로 사라집니다. 때로는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다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것이 증발하는 질소에 불이 붙은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론은 반박되었어요. 누군가는 공이 기관차의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침수되고 열차가 운행을 멈춘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빛을 목격했어요. 흰색,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불빛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착시 현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물리학 교수가 이 버전의 유효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산 옆에 이 지역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거의 매일 그는 바위를 촬영했고 어느 날 그는 이 이상한 물체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그는 2대의 카메라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브라운산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2대 모두 날아가는 불덩이를 촬영했습니다. 만약 착시 현상이나 렌즈의 반사였다면 카메라 중 한 대는 이 현상을 포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은 불덩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러나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남성은 고속도로에서 날아가는 공을 만졌다고 주장했어요. 그 남성은 전류를 느꼈다고 했어요. 이제 이곳은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좋아하는 팬들이 이곳을 즐겨 찾아요. 이 산은 꽤 무섭고 생명이 없어 보여요. 호주 태스만해의 작은 화산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섬은 볼스 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 이 땅의 날카로운 산맥은 삼각형 모양의 높이가 550m예요. 거의 에펠탑 2배 크기죠. 마치 사악한 미친 과학자나 뱀파이어가 정상에 사는 것 같아요. 섬에 있는 절벽을 오르는 건 미끄러운 바위 표면 때문에 위험합니다. 1788년 선원들이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섬이 무인도라고 생각했고 탐험하기를 꺼렸어요. 200여 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탐험하고 싶어 했어요. 오랫동안 생명이 살지 않은 곳으로 여겨졌지만 과학자들은 2001년에 그곳에서 특이한 주민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산을 오르다가 약 30m 높이에서 이상한 덤불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나뭇가지를 옆으로 밀어내고 육지 가재 또는 걷는 소시지라고도 불리는 커다란 곤충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녀석들은 막대기 곤충과에 속해요. 소시지처럼 생겼는데 각각은 약 15cm 정도이고 6개의 발을 가지고 있으며 단단한 갈색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과학자들은 27마리의 곤충을 관찰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육지 가재가 멸종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산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외딴 곳, 생명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